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자, 오늘은 22탄에 이어서 23탄 2010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 업계의 동상이몽이라는 이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서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0년은 방문 판매법 개정을 두고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 업계 간의 감정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심지어는 방문 판매 업계가 불법 업체의 사례를 빌미로 다단계 판매 자체를 사행사업으로까지 폄훼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양 업계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단팀을 꾸리고 공청회를 여는 등 수습에 나섰다. 방문 판매 업체와 업계와 이 다단계 업계의 이 갈등, 서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성이 계속 있었고요. 자, 그러면 자본금 5억 미만 재정 부실 논란. 2010년 6월 상당수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방문 판매법에 정한 자본금 5억 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 업체들은 자본금이 줄어들었음에도 관할 시 도청에 변경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5억 정도의 자본금도 없이 하는 이 업체들이 영세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요. 그냥 매출 띄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 요즘은 진짜 확실한 자본금 없이는요, 회사를 꾸리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고요.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회사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또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 피해라는 게 꼭 어떤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어떤 시간을 잃어버리는, 즉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축한 멤버십, 즉 인프라를 통해서 인세 수입을 벌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보고 들어오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그러한 사업자들의 꿈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선정할 때는 회사의 안정성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좀 영세 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확실한 준비를 하고 이 시장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관련된 법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에 따르면 방문 판매법에서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다단계 판매업체 15개 업체가 이를 보유하지 못한 채 부실한 경영을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15개 업체는 계속된 영업 부진 등의 결과로 미처리 결손금이 증가해 대차 대조표상 자본 총계 항목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중 8개 업체는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 판매법 시행령 등에서는 법정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법적 등록 요건인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업자들의 신용 등급 공개도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부분들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자, 방문 판매법 개정 두고 설왕설래. 2010년에는 방문 판매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개정안이 난립하면서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여기에 방문 판매법을 개정한 TFT까지 꾸렸지만 방문 판매 업계와 다단계 판매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는 통해 난항을 겪었다. 자, 논란이 된 것은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의였다. 방문 판매 업계는
후원 수당의 지급 단계로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를 구분 짓자고 했다. 후원 수당의 지급 단계가 2단계 이하이면 방문 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면 무조건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족쇄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계속 볼게요. 하지만 다단계 판매업계 관계자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대형 방문 판매 업체가 다단계 판매로 편입되는 것을 차치하고 이 같은 법이 통과되면 이를 악용한 불법 업체들 난립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 한 관계자는 후원 수당의 지급 단계로 구분 짓게 되면 몇 년 전 기사와 제2사가 방문 업체를 차려놓고 엄청난 후원 수당을 지급했듯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1단계에서 60에서 70%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면 다단계 판매원 모두가 그 회사로 몰릴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죠. 다단계 업체는 35%의 룰이 있으니까. 또 다른 관계자는 후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조직관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며 방문 판매는 후원 수당이 아닌 판매 행위로 일어나는 소매 마진을 가져간다는 말이 맞다. 단의 선정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실 방문 판매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일즈, 즉 내가 직접 어떤 판매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받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인데 맞는 말이죠. 후원이라는 말 자체에는 그 조직관리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의 의견차가 좀 있는데요. 결론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 3지대, 즉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3지대 중간 형태의 후원 방판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방문 판매는 1단계 선에서 끝나는 거, 즉 내가 세일즈 개념이 방문 판매고요. 후원 수당은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제 싱글 레벨 마케팅, 즉 1대 2대까지의 어떤 후원 수당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후원 방판이고 후원 방문 판매고, 그리고 다단계 판매는 3단계 이상의 어떤 이상에서도 자신의 수익과 연결되는 게 어떤 다단계 판매예요. 즉 멀티 레벨, 다양한 단계에서 자기의 수입이 창출되는 게 다단계 판매입니다. 이렇게 좀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도에는 일본 기업 한국 시장 쉽지 않네. 일본 기업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본계 회사들이 한국에 정말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초창기 때 재팬라이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특히나 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본계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일본계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향후 이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몰렸다. 2010년 당시 한국에서 영업을 했던 기업은 2009년 진출한 엑설런트 파트너스 JK, 3H 라이프, 내추럴리 플러스 등이었다. 이때 진출한 기업들을 좀 다 없어졌고요. 내추럴리 플러스만이 남아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또 이렇게 쉽게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내추럴 플러스가 대단한 게 2010년도에 들어와서 한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영했다라는 게 부분이 좀 놀랄만 한데, 뜰만 하면 뜰려 그러다 못 뜨고 뜰려도 못 뜨고 그렇더라고요. 이들 기업들은 장수국가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건강식품 및 건강기구 등을 선보이며 실버층 공략에 힘썼다. 역시 내추럴리 플러스 사진이 좀 나오죠. 여기에 좀 관여했던 분들이 좀 있고요. 여기 보이는 요 분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그 거의 대표 사업자 아들인가 그래요, 이분이. 이분하고는 또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 자기 제품을 또 다른 네트워크 업계에도 이렇게 또 런칭하려고 저랑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분이 갖고 왔던 제품은 이게 먹는 선크림. 그래서 그 제품을 먹으면 이제 살이 잘 안 탄다. 골프 매니아 이런 분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걸 제가 한번 갖고 왔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네츠플러스가 저쪽 강남역 저 뒤쪽에 있죠.
이 내용들이고, 자, 일각에서는 재팬라이프, 니케인코리아 등 한국 시장에서 고배를 마신 기업들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의 까다로운 법적 규제가 일본 기업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업계의 우려대로 일부 일본계 기업들은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한국 시장을 떠났다. 특히 3H 라이프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오다 발각돼 일체의 반품이나 환불 등의 절차마저 거치지 않고 철수했다. 이런 먹튀를 하고 간 기업들도 많이 있네요. 자, 웅진코웨이 11년 만에 화장품 사업. 2010년 웅진코웨이가 11년 만에 화장품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다단계 업계에도 전운이 감돌았다. 전운이 감돌았다. 뭐 결론적으로 이 웅진이 그 이후에 릴리에트라고 하는 현재도 뭐 다단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화장품도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때부터 이런 제품 라인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시 웅진은 방문 판매를 통해 고기능성 화장품인 리엔케이를 본격 출시했고 기초, 색조 등 64개 제품을 선보였다. 2011년 400억 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2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과 함께 국내 3대 화장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배우를 고현정 씨를 썼네요. 예. 업계에서도 코디, 가정 방문 AS 요원, 코디 인력을 제품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하지만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사업 진출의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문 판매는 오랜 노하우가 필요한 대표적 유통 채널인 만큼 단기간 내 승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화장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웅진코웨이가 기존 정수기 방판 조직으로 고객 접점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강점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별도의 화장품 방판 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 아이템이 이렇게 추가되면서 지금은 뭐 소비생활 마케팅으로 여러 제품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 어떤 영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주력 아이템들이 이렇게 좀 선택에 집중해서 분산되면 좀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초기에는 확실한 주력 상품들을 가지고 뭐 기업의 브랜드를 좀 만드는 그런 쪽의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판매 관련 피해자 대부분이 젊은 층. 또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직접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의 대다수가 20대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집계됐다. 내용은 지금 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실버층들은 뭐 이런 민원 제기를 좀 젊은 층보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직접판매협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2009년 12월 발족한 자율규제위원회 민원 상담 분석 결과 2010년부터 3월 17일부터 10월 31일에 따르면 전체 상담 69건 중 92.75%가 20대, 40대가 4.35%, 30대와 50대가 1.45% 나타났다. 30대도 되게 저조하네요. 뭐 꼭 그런 것만 아닌가 봐요. 당시 자율규제위원회는 전체 상담자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결과로 볼 때 이러한 민원이 접수된 직접 판매 업체들의 판매원 모집은 대학 졸업을 해 사회에 첫발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새끼 다단계, 이런 대학 졸업생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그런 다단계 업체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또 상담자들 대부분은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해 제품 구매를 했으며 전체 상담자의 반 이상이 상위 판매원들이 제품 구매 후 철약철의 방해를 목적으로 물품 개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젊은 층들, 이런 대학생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상담자의 상담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협 회원사의 민원이 64% 비중이 높았고 비회원사가 23%, 방문 판매 신고 후 다단계 영업을 하는 무등록 다단계 민원이 12%, 기타 민원이 1% 나타났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넓은 범위였으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피해를 본 민원이 40건으로 전체 57.97% 차지했다. 500에 1000만원의 피해가 제일 많았네요. 전체 상담 피해 금액은 4억 3천만원 추산됐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약 한 달간 대학생 등 20대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 업체 등 17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직권조사 내용은 후원수당 35%, 보상플랜 변경 3개월 전 통보, 철의 3영업일 이내 환불금 지급, 교사 공무원의 판매원 활동, 소매이익 지급 등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이었고요. 당시 대학생 다단계로 알려진 이사는 판매원들에게 소매이익을 지급하면서 편법으로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매이익은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회원가의 제품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남긴 차익을 말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소매이익을 지급하는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매 마진이 사라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0년 22탄과 23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2010년 업계의 흐름을 짚어보았고요.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이었습니다.